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레오파드 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그램 외에도 보병 전투차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정보 제공 의뢰서를 발행했으며 올해 말에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뢰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개발을 위해 유로사토리 2022에서 한국의 하나 시스템과 개발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레오파드 2A4를 대체하기 위해 차기 전차 도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혹한기에는 독일이 제안한 레오파드 2A7NO와 한국이 제안하는 K2NO가 실사를 벌여 주목을 받았는데, 한국이 제안 중인 K2NO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개발한 통합전투 시스템과 RWS 통합 및 노르웨이 현지 기후에 맞춘 강력한 난방 시스템과 보조 동력 장치 추가, 그리고 노르웨이 육군이 원했던 이스라엘제 액티브 방호 시스템이 추가된 노르웨이 육군에 맞춘 모델입니다. 한국 방산업계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와의 협력 관계는 K2NO 전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K9의 해외 수출 모델, 즉 노르웨이와 핀란드 및 에스토니아와 호주 수출 모델에도 나토 규격에 맞춘 콩스버그사의 화력 지원 시스템인 오딘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이 호주 육군에 제안한 현지 제조 컨소시엄에도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노르웨이 육군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도입 예정인 보병 전투차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수요를 겨냥해 두 회사는 보병 전투차 레드백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 전무를 기반으로 노르웨이 육군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노르웨이 기업들은 이미 90년대에 CV-90 보병 전투차를 도입하여 자국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킨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1993년에서 1994년에 이루어진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CV-90과 아스코드 및 브래들리 전투차 등의 여러 모델을 심사했으며 결국 스칸디나비아의 가혹한 기후에 적합한 CV-90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주포를 더 작은 30mm로 바꾸는 대신에 방어력과 화력 통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가 도입한 MK1에서는 노르웨이의 요구대로 장갑판이 추가되어 전면부 방어력이 30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스웨덴의 사브사도 당시로는 진보적인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방어력과 화력 통제 시스템은 이후 다른 CV-90 개량형에도 적용되었고, 특히 방어력이 계속 개량되어 IED에 대한 하부 방어와 타버텍 공격에 대한 방어까지 고려한 MK3의 경우 35톤까지 무거워졌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BAE 시스템스는 최신형 CV-90 MK4를 공개하였으며 이 모델은 호주군의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에도 제시되었으나 2019년에 독일의 링스와 한국의 레드백에 밀려 일찍이 탈락하면서 아직까지 실제로 도입된 물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스칸디나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이 개발한 CV-90 개발 및 제조권은 영국 자본인 BAE로 넘어갔으며, 때문에 콩스버그사로선 이미 여러 차례 협력 관계를 구축한 한국 업체들과 손잡고 CV-90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보병 전투차를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한화 시스템도 레드백과 천무를 노르웨이에 판매하기 위해선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유로사토리에 출품 중인 레드백에 대해서도 폴란드 이외의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 유럽 국가들은 대전차 무기 보호 능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 등 화학에너지탄을 무력화하는 액티브 방호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와 단열 기술로 열상 감시 장비 및 열 추정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솔라 시그마 실드 및 시스루 장갑 개념을 구현해 상황 인식을 확장시키는 아이언 비전을 갖춘 레드백은 이번 유로사토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레드백에 대한 러브콜을 보낸 유럽의 첫 나라는 노르웨이였으며,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차 도입을 위해 역시 한국의 K2를 테스트 중이며, CV-90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도입 사업 및 다연장 로켓 시스템 사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어 노르웨이는 한국을 파트너 삼아 지상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시스템과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시스템 개발 협력을 합의한 것만으로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협력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만 관련 소식입니다. 대만 미디어는 지난 20일에 미국에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밤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에 향후 4년간 대만에 대한 45억 달러의 군사 지원과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담은 2022년 대만 정책법을 미 의회에 제출했고, 대만 국방당국자도
미국 측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가까운 군사 지원 제의를 받았다고 현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군사 지원은 대외 유상 군사 원조로 지원되며 미국 측은 퇴역예정인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판매를 대만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은 30년으로 설정된 사용 연수를 넘어 계속 운용되고 있어 계속해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 여파로 미뤄졌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업그레이드 비용도 당초 견적의 175%에서 200%로 치솟았고, 따라서 미 해군은 타이콘데로가급 7척의 퇴역을 2021년 미 의회에 요구했으며, 만약 노후한 7척의 타이콘데로가급을 5년간 유지하면 약 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 의회는 타이콘데로가급 5척의 퇴역을 허용했으며 이를 대만 측의 유상으로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대만 현지 언론들도 퇴역 예정인 타이콘데로가급은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미국의 조선능력은 미 해군용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건조하면서 동시에 대만용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건조할 여유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대만은 미국에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플라이트 3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채용되어 있는 AN/SPY-6 레이더의 수출 요건이 갖춰지는 시기는 202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의 AN/SPY-6와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10의 수출 허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까지 포함하면 대만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때문에 조달의 문턱이 가장 낮은 것은 미 해군의 연해방어용 전투함 정도로밖에 생각나지 않지만, 현재 대만이 운용 중인 7,000톤급의 키드급 구축함의 역할을 연해방어용 전투함이 계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과연 미국이 FMS를 통해 대만에 무엇을 판매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을 대만에 밀어붙여 판매 수익을 얻고 운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이지만, 대만은 뚜렷한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을 도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21일에 서방 국가가 제공한 자주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피스의 지천이 최전선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피스의 지천은 독일 7대와 네덜란드 5대를 합쳐 모두 12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피스의 지천은 우크라이나군과 네덜란드군 및 독일군의 IT 기술자와 우크라이나 번역가 및 자주포를 제조한 KMW 기술자들이 모두 모여 피스의 지천의 소프트웨어를 우크라이나어에 대응시켰을 뿐 아니라 GIS 아르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관리 시스템도 통합해 인도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피스의 지천이 최전선에 도착했다고 21일에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서방 세계가 제공을 약속한 대부분의 유탄포와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셈입니다. 참고로 피스의 지천의 우크라이나용 포병관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군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 외에 오리지널 시스템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이 있지만, 프랑스는 오리지널 시스템 그대로 세자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서방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피스의 지천이 실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